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형식 동사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형식과 오형식 둘 다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형식 동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문형 수업 그리고 품사와 문장 성분 관계를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수업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빨리 이 이형식과 관계된 내용들을 문제화됐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이 받아들이실 거라 봅니다. 이 형식이죠. 화면 보이시는 대로 type 자 to라고 적혀 있고요. 주어는 당연히 명사어입니다. 자 그리고 v라고 적혀 있고 vi라고 적혀 있는데 이 vi가 제가 그 문장 성분 5개의 구성을 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 중에 자동사를 줄여서 VI라고 한다고 했죠. 예, IV라고 안 하고요. 예, 거꾸로 VI라고 씁니다. intransitive verb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intransitive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IV 이렇게 쓰지 않고요. VI라고 자 이렇게 씁니다. intransitive verb까지 이렇게 해서 자 VI 이렇게 쓰죠. 주어의 의미가 동사를 거쳐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전달되지 않고 다시 주어에 국한되는 그런 동사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 수업을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C. 이때 C는 여러분 complement의 약자였죠. 보충, 보완이라는 단어의 C였습니다. 이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 겁니다. 명사와 형용사는 이제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자, 보시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요. 문형의 도식화를 하면서 알려드렸죠. 주어와 자, 보호에서 주어는 당연히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데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올 때는 주어하고 보호가 무슨 관계다? 네, 동격 관계였다. 여기 굳이 제가 예문을 들지 않았는데요. 주어하고 자, 보호가 동격 관계라는 내용은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해서 I am a student라고 할 때 나는 학생이다 할 때 나하고 학생이 동격 관계죠. 이때 비동사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를 자 무슨 구조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주어가 보호가 같아요라고 하는 그냥 전달을 해주기 위해 쓰는 자 비동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에서 당연히 핵심은 주어와 동사 보호에서 보호가 형용사가 올 때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호가 형용사. 자, 형용사. 그때 이 형용사가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adjective였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였죠? S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subject의 줄임말이었죠. 자, 그래서 왜 보호가 자, 주어를 설명할 수밖에 없냐? 다시 해서 이 말은 거꾸로 주어인 명사를 설명한다는 얘기인데요. 왜 보호는 명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냐? 용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문법 용어들을 영어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자, 제가 그렇게 전했고요. 이 subject의 이 jec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 자리에 오는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해서 이때 add라는 이 접두어 prefix가 더하다, add의 뜻이라고 했죠. 플러스요, 더하다. 그럼 ject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해라 라는 의미로 자 원어민들이 형용사를 자 adjective 즉 이 주어인 명사를 설명하는데 쓰라는 의미로 형용사를 영어로 adjective라고 자 이렇게 붙였고요. 즉 adjective는 자연스럽게 주어인 subject 여기 ject라는 단어가 있죠. ject가 들어가는 단어의 의미를 더해 주라는 게 바로 형용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어뿐만 아니라 ject가 들어가는 단어가 영어에 하나 더 있죠. object가 있죠. object는 뭡니까? 예,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는 자, ject라는 자, 용어를 쓰고 있는 문장 성분인 subject와 object 두 개를 설명하는 자, 형용사가 자, 보호 자리에 와서 좀 상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주격보호의 형태이며 주격보호는 명사가 오는 경우 주어와 동격 관계를 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명사는 같다. 이때 비동사,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비동사는 그냥 같아요라는 자 그런 전달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용사가 오는 경우 주어의 상태 설명을 한다. 자, 형용사가 주어인 자 명사의 상태를 설명을 하도록 자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렇다면 그럼 이 형식 동사가 과연 비동사만 있냐는 거죠. 아니죠. 비동사 이외에도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런 타동사, 그쵸? 예, 그리고 자동사 중에서도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던 그런 동사들이 보의 형태인 형용사가 오게 되면 비동사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샘플 수업에서 잠깐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 형식 동사에서 가장 많이 시험화가 되고 있는 감각동사 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오감동사라고 하죠. 예,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비동사와 함께 그 외에 다른 동사들이 같이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is가 보이시죠? 그쵸? The subway is convenient. convenient 형용사입니다. 예, adjective 형용사는 자, subject, 즉 ject라는 단어에 의미를 더해라. 자, 주어의 subway라는 단어를 자,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온 거겠죠? 지하철이 편리하다. 그럼 지하철의 편리한 상태를 설명하죠. You should stay. 근데 비동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비동사가 아닌 동사들이 이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동사들이 화면상에 보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stay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stay 하면 알고 계시는 게 머무르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get, 얻다, 구하다라는 또 계시는 동사 보이고요. 얘는 주로 타동사로 쓰이죠. 자, grew 과거형인데 원형이 grow죠. 예, grow 하면 성장하다, 자라다. 또는 이 단어가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오면요. 주어랑 같지 않은 그런 명사가 오면 재배하다, 키우다는 단어도 되겠죠. 턴하면 회전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stay, get, 그 다음에 grow, turn이라는 동사들은요. 비동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그냥 비동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바로 해당되는 요쪽 오른쪽을 좀 보실까요? 화살표를 건너가서 동사 stay, get, grow, turn, keep, remain. 예, 여기 옆에 보이는 예문 이외에 자 keep, remain이라는 동사까지 자 제가 적어놨는데 keep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뭐만 상태로 유지하거나 계속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remain은 무엇을 뭐만 상태로 두다. 그 다음에 무엇을 놓다, 남겨놓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근데 이런 동사들이 비동사랑 똑같은 의미로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파악을 어떻게 한다? 바로 형용사가 왔는지 보란 얘기죠. 즉, 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여기 보이는 stay, get, grow, turn, keep, remain이라는 동사를 그냥 뭐로요? 비동사로 보란 얘기죠. 즉, am, is, was, were 해당되는 비동사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문 보겠습니다. You should stay calm. 너는 가만히 침착한 상태로 있어라. 그쵸? 예, 침착해야 한다. 자, 비동사처럼 해석해서 너는 침착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e weather will get warm soon. 자, 날씨가 곧 자, 따뜻해질 것이다. 자, 이거는 이 문장은 다시 바꾸면 the weather will be warm soon이랑 똑같은 얘기죠. 날씨가 곧 따뜻해질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The sky grew dark. 자, 여기서 이제 성장하다 의미에서 약간 뭔가 변화의 뉘앙스가 들어가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죠. 그냥 하늘이 어두워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까지 이제 grow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비동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turn이라는 동사가 보이시죠? 해석하면 잎사귀가 봄에 녹색으로 변화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동사면요. 잎사귀가 봄에 녹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이 형용사들 때문에 원래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의미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비동사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이 시험화되면 당연히 부사로 바꿔집니다. come 같은 경우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뒤에 ly 붙이죠. 예, come니 이런 식으로 ly를 붙이겠죠. warm 같으면 warm니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부사를 붙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자연스럽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이 부사를요. 부사는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adverb죠. 여기에 부사가 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add 똑같이 더하다, verb가 동사죠.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침착하게
머무르다. 머무르는 것을 침착하게 한다. 좀 약간 해석이 어색하죠. 침착한 거는 너라는 이 주어의 이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상태가 침착하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 머무르다라는 어떤 행위나 행동이 지금 침착하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웜함은 따뜻하게인데 이때 계속은 당연히 비동사 의미가 아니겠죠. 부사가 되면요. 어디다가 되는데 따뜻하게 얻다. 좀 해석이 이상하죠. 예, 따뜻한 상태이다라는 그냥 비동사 의미로 get을 바라봐서 주어의 보호로 온 경우랑 얘를 부사로 봐가지고 따뜻하게 얻다. 예, 얻는 걸 어떻게 따뜻하게 얻죠?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grow하면 성장하다, 자라다, 그쵸? 이런 뜻인데 얘가 만약에 dark라는 단어가 부사의 개념으로 봐서 어둡게 성장하다, 어둡게 자라다. dark라는 단어는 색깔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이 혹시 있을 줄 몰라요. 애가 좀 성격이 어둡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성격이 어둡다라고 할 때 dark라는 단어를 쓰진 않겠죠. dark는 색에 가까운 말 그대로 어떤 기본적인 환경이나 분위기가 진짜 어둡다라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도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의 형용사를 부사로 바꿨을 때 어색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비동사 이외에도 stay나 get, grow, turn, keep, remain 같은 원래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던 것들이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오면 이 동사들을 무슨 동사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라고요? 비동사와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용사와 그 다음에 부사 형태가 같은 경우를 한번 잠깐 예를 들게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모든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 부사가 같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다 한번 필기하겠습니다. fa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wrong이라는 단어도 형용사, 부사가 같습니다. 예문 아주 짧게 써볼게요. he is wrong입니다. 똑같은 wrong을 쓰는데요. He spoke English wrong입니다. 같은 wrong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wrong은 비동사 뒤에 왔었죠. 형용사 주어를 설명합니다. 이때 wrong은요. 부사입니다. 앞에 있는 spoke를 자 설명하는 adverb예요. 해석할게요. 그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 그라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어떤 모든 행동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 모습이 틀렸다라고 지금 이 그라는 주어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때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의 롱은요. 그는 영어를 틀리게 말한다요. 영어 자체를 전달 자체를 말하는 이 동작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가 같은 단어의 경우에는 어떤 동사 뒤에 왔냐에 따라서 형용사, 부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특이하게 형용사가 왔던 부사가 왔던 크게 잘못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stay, get, grow, turn이라는 동사는 당연히 형용사가 오면 이형식 동사로 봐야 되고요. 그 형용사를 부사로 바꿨을 때는 어색한 해석이 된다는 거.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뭐 fast를 볼까요? he is fast 하면 그는 빠르다죠. he is fast해요. 그럼 이때 fast는 똑같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란 사람이 전반적으로 여러분 띠에서 이때 빠르다는 것을 뭐 달리는 거, 어떤 속도를 빨리 한다는 의미로 자 보시겠지만 이 그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는 일처리가 좀 빠르다는 뉘앙스가 됩니다. he's fast를 하면요. 그런데 is라는 동사는 이때 fast는 형용사인 거 아시겠죠?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요. is라는 동사를 자연스럽게 run으로 바꿀게요. he runs fast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진짜 동작에만 포인트 맞추는 fast가 부사가 되겠죠. fast도 형용사하고 부사가 형태가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형식 동사의 보가 왔을 때 이해를 할 때 전반적으로 형용사와 보호 형태가 틀린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시험 문제를 푸시겠지만 형용사하고 부사가 모양이 똑같은 것들은 형용사로 쓰든 부사로 쓰든 그 역할을 다 해낸다. 자,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께서 시험화되면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바로 감각동사 들어가겠습니다. 감각동사 그때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신체 기관이 느끼는 반응을 설명합니다. 반응은 일반적으로 상태겠고요. 예.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니까 상태겠고요. 그래서 형용사가 옵니다. 자,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명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고요. 여기서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왜 키포인트라고 했냐? 감각동사는 형용사 이외에는 못 옵니다.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화가 많이 되고요. 100% 형용사만 오고요. 자, 학교 시험 문제나 각종 공인 시험 문제에서 이 감각동사 뒤에 주로 ly를 붙인 뭐라고요? 부사를 자 주면은 자 틀리게 된다는 얘기죠. 예, 형용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종류 look, feel, smell, sound, taste고요. 한국말의 해석이 보시면 느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동사들 해석 자체가 이 감각, 지각동사랑 틀리게 어떤 감각기관을 직접 이용하고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보여지죠.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보이다예요. 느껴지다.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일부러 뭔가를 냄새 맡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코가 당연히 감각 기능을 하겠죠. 예, 주변에서 나는 냄새를 그대로 상태, 주변에서 느껴지는 그 냄새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고요.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냄새가 난다라고요.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요. 사운드, 들리죠.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는 해석이 되고요. 테이스트는 맛을 보다가 아니라 맛이 납니다. 자, 이래서 이런 누앙스를 통해서 감각동사는 반응을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감각동사 보시죠. You look lovely today. 자, 너는 lovely, 사랑스럽게 보이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ly가 붙은다고 무조건 부사가 아닌 건 아시죠? 명사에다 ly를 붙일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ly를 붙일 때 부사가 됩니까? 형용사죠. 예. 형용사에 ly를 붙여야지만 부사가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이 러블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friend라는 단어가 있죠. friend 명사죠. 명사 ly가 붙이면 친근한이죠. cost라는 단어가 있죠. cost하면 비용이죠. 예, 비용이랑 명사예요. 얘는 명사 동사 두 가지 다 쓰이고요. 아실 거라 봅니다. ly가 붙이면 비싼이 되죠. expensive의 뜻이 됩니다. 좀 화면을 정리하고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His plan sounds surprising. sounds라는 동사 보이죠? 들리다라는 그의 계획이 놀랍게 들린 거죠. 계획이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그를 놀라게 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계획이 놀랍게 했다. 놀랍게 들린다. The soup tastes sweet. 이 수프는 달콤한 맛이 난다. 국의 맛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죠. 형용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The soap smells good. 자, 비누가 향이 좋다죠. 코라는 감각기관이 느끼는 상태를 좋은이라는 냄새가 좋다라는 의미를 지금 형용사로 표시를 할 수밖에 없고요. James felt fresh about this music. 여기 feel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주어가 오는데 가능합니다. 룩도 사람 주어가 오는 게 가능하고요. 이 음악에 관련해서 제임스는 신선함을 느꼈다죠. 신선함을 느끼는 지금 제임스의 상태를 좀 설명하죠. 형용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감각 동사들도 부사로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surprising을 surprisingly, sweetly, well, freshly 이런 식으로 감각 동사는 절대로 부사로 바꾸지 말라는 거. 명사도 오지 않고요. 형용사만 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문을 보면요. 감각 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때조차도요. 이 감각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형용사화 시키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감각 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 like와 같이 씁니다. 전치사 like는요. 뭐뭐처럼이라는 비유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고요. 문형 수업할 때, 품사 수업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면 전명구는요. 문장 안에서 두 개의 품사 역할로 기능이 전환된다고 그랬죠. 형용사와 부사라는
바로 modifier, 수식어구의 역할로 기능이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왜 굳이 명사 앞에 전치사 like를 붙였을까요? 전치사 like는 바로 형용사와 전치사, 형용사를 만드는 전치사입니다. 즉 명사조차도 like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형용사화 시킨다. 그래서 제가 감각동사는 반드시 형용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This ice cream tastes like banana. 예문 볼게요. 이 아이스크림은 바나나와 같은 맛이 난다. 뭐뭐와 같은 맛이 난다. 바나나에 일단 비유를 해서 설명하죠. This coffee smells like chocolate. 정말 인기 많은 커피가 될 것 같아요. 초콜릿 향이 난다고 하니까요. 이 커피는 초콜릿과 같은 향이 난다. Your brother looks like an actor. 너의 동생은 배우 같은 모습이다. 배우처럼 보인다. 전명구, like 플러스 명사가 다 무슨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like를 써야 돼요? 형용사 안 쓰고 명사를 쓰면 안 됩니까? 보호 자리 명사 올 수 있잖아요. 왜 감각동사에 대해 명사가 오면 안 되죠? 네, 궁금하실 수 있겠죠? 이유 설명드릴게요. 이때 like가 다 없다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like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스크림, 바나나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 뒤에 명사 올 때는 동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지 바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감각동사의 주어와 감각동사 뒤에 나오는 이 보호 자리에 형용사화된 형태가 아닌 명사가 올 때는 동격이 되는데 동격이 안 되는 것을 동격이라고 할 수 없죠. 커피랑 초콜릿은 동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동격이 안 되니까요. 커피는 커피죠. 초콜릿은 초콜릿이고요. 그래서 커피가 초콜릿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커피는 초콜릿이라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명사가 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 주어와 보호 자리에 온 명사는 동격일 때만 쓰기 때문에 동격으로 쓰이는 자 명사는 감각동사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앞에 나오는 명사, 주어를 설명하는 바로 형용사,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만 취급한다. 너의 브라더가 배우란 얘기인가? 이러면 좋겠죠. 예, 동생이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지만 현실은 배우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형식 동사 수업을 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형식 동사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형식에서의 핵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명사하고 형용사가 올 수 있겠지만 명사보다는 형용사가 오는 게 더 큰 핵심이다. 사실은 형용사를 쓰기 위한 게 이형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게 이형식 관련된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형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바이!